그래도 만면사장님 더운데 뭐 나와서 산책하기가 좋죠? 어때요? 뭐 야외에서 걸으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덥긴 하네요. 예, 예. 아, 제가 오늘 이곳으로 모신 이유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강에 나온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식수로 먹는 한강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한강 물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밥도 그렇죠. 지어 먹고 또 생활 식수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큰일 나죠. 예, 그냥 수돗물도 드시는 분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강의 수질, 이 수돗물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또 도움 주실 변호사분 모셔보고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활의 한필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예. 들어가시죠. 같이 들어가시죠. Running through the forest hand in hand, jumping over streams, talking about our dreams, we laugh. 춘천 수돗물 대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그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물이 끊긴다는 건 되게 지옥 같은 일이겠죠. 아, 지옥이죠. 네,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난달에 진짜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오. 춘천에서 갑자기 수돗물이 단수가 되면서 네네. 엿새 만에 공급이 정상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 6일 일주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뭐 집에 뭐 녹물이 나온다, 흙탕물이 나온다,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파란색의 이온 음료 같은 물이 나온다. 맞아요. 뭐 콜라 같은 검은 물이 나온다라는 제보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도 진짜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파란불이 나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예, 근데, 예,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수돗물 대란 사태가 이제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 지난주부터 수돗물이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면대에 까만색 알갱이가 떠다닙니다. 수도꼭지에선 갈색 얼룩이 묻어나옵니다. 인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황당하네요. 유충이요? 물이 없어 보이잖아요. 닦지를 못하니까 미칠 지경이지. 계속 어떤 얘기도 없이 계속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도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콜라색과 같은 시커먼 물이 세면대를 반쯤 채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니, 저거는 진짜 좀 무지했네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전국에 있는 수도관은 약 21만 킬로에서 지구를 5바퀴 반을 도는 정도의 긴 수도관이 우리나라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된 관이 12%를 넘고 있어요. 아니, 좀 충격적인데 이물질은 물론이고 유충까지 나온다는 게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저도 주부잖아요. 맨날 수돗물 사용하는데 네.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집은 괜찮은 거 되게 불안하고 수도꼭지를 좀 교체를 해봐야 되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 변호사님 역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수돗물 대란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 먼저 작년 4월이었죠. 그 전국의 5개 정수장에서 깔따구라는 벌레 유충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작년 6월에는 뭐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 적수 사태가 네, 난리였죠. 예, 60일 정도 지속이 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피해 주민들께서는 피부 질환이나 뭐 원형 탈모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셨고요. 당시에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는요. 그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생소합니다. 과불화화물이라는 발암 물질이 검출되니까 대구 지역의 생수가 전부 다 동이 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수돗물 대란이 일어났던 춘천으로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7월 9일 날 오전에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남산면, 남면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께서 월요일까지 불편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간, 4일간 단수가 된 거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빨리 복구가 됐으면 주민들께서 덜 불편하셨을 텐데 단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시에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자꾸 번복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진 것도 문제지만 터지고 나서 대처가 되게 미흡했나 봐요. 어떻게 단수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생수 갖다 먹고 뭐 면에서 해준 대로 먹었지 뭐. 물이 없어 모자라요. 빠지고 점심에 밥만 해놓고 있어요. 씻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못 씻어도 참아야지 어떡해요. 어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3일을 안 나왔는데 뭐. 닦지를 못하니까 미칠 지경이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큰일이네요. 현재는 물이 어떻게 나오는 상태인가요? 지금 물이 약간 노란 물이 좀 나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는 카페에 대해서는 이제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실제 단수됐을 때 그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완전히 통으로 영업을 못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또 다시 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요일날은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요일날도 영업을 못하고 그래서 3일간 연장으로 저희 주말 장사를 전부 다 하나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카페, 펜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피해 많이 보셨겠어요. 예고 없이 이렇게 단수되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바라건대 이렇게 수도가 문제에서 못 썼을 때, 영업을 못 했을 때, 차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을 좀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국회 방송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했군요. 네, 변호사님은 혹시 이런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뭐 아무래도 시민단체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 맡아본 적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셔서 조치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물이 안 나왔으니까 상수도 요구 감면은 당연히 해주실 거고요. 그건 당연하죠. 이제 그 외에 더 큰 것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 생수를 구매하신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의료, 뭐 아프시는 곳이 발생했다면 의료비를 준다든가 오염된 물이 저장됐으니까 저수조 청소비를 준다든가 또 뭐 더 나아가면 영업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또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 배상이 될까요?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보통은 불충분한 보상인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VC하고 말씀하신 건데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손실이나 아니면 생수 구매비용, 지출비용을 입증하시려면 영수증이나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서 나중에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 춘천 수돗물 대란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천도 그렇고요. 이렇게 큰 수돗물 대란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총체적으로 상수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인천 적수 탔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사고가 발생하고 단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 안내를 하고
다시 손실을 복구하고 다시 급수를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좀 미흡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수 첫날에 곧 정상화가 될 거라는 문자를 발송하셨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하루 피해가 더 커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단수 기간을 예. 예상할 수라도 있으면 대책을 세울 텐데. 그렇죠. 이런 약간 미숙한 행정이 조금 더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원인 규명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춘천시는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대책도 아직 없고요. 춘천시가 예상하로는 바로는 그 노후된 배후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배관, 그리고 그 배관이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통수하는 관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통하는 관이 엄청 길다 보니까 그 중에 압력이 세져서 일부 균열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전문가들 조사를 거쳐서 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나올 거고요. 그래야 좀 명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가 어디에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를 모르고 찾아내지 내년에 못한 또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춘천시가 그 임시방편으로 발견된 노후 부분, 균열 부분에다가 고무 등으로 임시방편을 또 하는 방식으로밖에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시민들께서 더 불편을 겪고 계시죠. 그러네요. 예.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나뵐 분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그러시죠. 수돗물 사태가 2019년서부터 인천 척수 사태와 그다음에 2020년에 유충 사태,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건의 이런 비슷한 수돗물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야기로 말씀드렸으면 크게 시설의 노후와 그다음에 운영관리상의 전문 인력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도관은 약 21만 킬로에서 지구를 5바퀴 반을 도는 정도의 긴 수도관이 우리나라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된 관이 12%를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신진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전문적인 노하우 없이 단지 매뉴얼상으로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또 심지어는 매뉴얼도 잘 이렇게 적용을 못해서 이런 수도 사고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춘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인천은 어땠나요? 인천에서도 이제 재작년에 지금도 뭐 재판 중이긴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환경보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물길을 한 배수관을 타서 쭉 타고 가는데 이거를 물길을 바꾸면요. 안에 끼어있던 이물질들이 역방향으로 물이 흐르면서 이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방향을 하는 배수에 있어서는 많은 작업들, 사전작업을 거치고 예측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조작 과정에서 매뉴얼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부실한 대처, 무슨 안일한 좀 태도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게 저희가 직접 가서 지자체 분들 인터뷰를 좀 따오려고 했는데 응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명히 이 주민 지역분들은 이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될 그리고 그 해소를 풀어줘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 변호사님,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집 수돗물은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좋은 방법, 팁 없을까요? 예, 일단 가장 안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 수돗물이 깨끗한지 확인하시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서울에서는 이제 아리수 품질 확인지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고요. 환경부에서도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지라는 걸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 직접 전문가가 와서 수질 검사해 주시고요. 아, 우리 집에 와서 검사해 네, 주시는 옥내 배관이나 저수조까지 다 탱크도 검사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까지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좀 불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제도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입법해서 이런 또 실생활의 정보들 좀 알려드리니까 예, 꼭 한번 궁금하시거나 의심해 가시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대체 상황,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예방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 거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게 그래 아무래도 좀 더 잘 갖춰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의 수돗물 품질과 우리나라 품질을 비교하자면 일단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좋지 않아요? 세계 8위 정도 수준으로 예, 2008년에 저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 대상 국가가 122개 국가였는데요. 그 중에서 8위 수준의 품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네. 좋은 거네요. 네네. 여행하다 보시면은 물갈이 한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몸에 맞지 않는 물을 마시면 배탈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에 나가셨을 때 국가의 수돗물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걸리실 수도 있고요. 항상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 국가의 수돗물이 직접 음용이 가능한 품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수돗물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항목 검사를 한 90개 정도, 미국이 뭐 한 59개, 뭐 일본이 한 60개 정도 이렇게 품질 검사를 하시는데요. 저희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120개에서 25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지정이 60개고요.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가 이제 추가해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품질 관리가 매우 우수한 실정이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우수한 수돗물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돗물 드시는 분을 많이 보진 못하잖아요. 네. 실제로 수돗물 음용하시는 분은 한 7.2%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리수도 막 나눠주고 그냥 마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지는 못할 거니까 정수기에 한번 걸러서 먹던 거 아니면 예전에 엄마가 보리차로 끓여준 맞아요. 그런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 서울시청에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74.8%는 뭐 국찌개 이런 요리를 할 때는 그래도 수돗물을 쓰지만 맞아요. 직접 마시는 생수는 이제 마시는 물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이용한다고 답하셨다고 해요. 저도 라면 끓일 때는 그냥 수돗물로. 네. 저도 그렇게 끓입니다. 라면 생수로 끓이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라면 왜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예. 근데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보태보면은, 2018년도에 부산시의 상수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시민들의 52.7%가 물탱크 및 수도관 불량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뽑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상수원에 대한 이 불신이 28.4%, 그 냄새와 이물질이 15%, 그리고 부정적 언론 보도가 3.6%였다는 또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변호사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믿을 수 것 없다? 같아요. 예, 믿기를 예.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도 비롯해서 아직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수라고 국민들이 크게 신뢰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요. 수돗물을 너무 이렇게 그냥 먹기에는 약간 좀 그 수돗물만의 맛이 있어요. 그 뭔지 알죠? 네. 그 가게 음식점 같은 데서 물 가끔 마시면은 수돗물 맛 나요. 수돗물 준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의심도 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냥 사실 수돗물에 그 서울에서 특히 수돗물 품질이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너무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왜냐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벌어지니까. 예. 맞아요. 관리는 제대로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 관련해서 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라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해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 수돗물 대란 사태를 보면 이제 가장 뭐
안타까운 것이 물과 공기는 항상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공포를 치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망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예, 그게 정말 또 어렵잖아요. 특별히 물과 공기라면 네네. 예, 항상 숨쉬거나 물 마시는 게 공포스러워지거든요. 실제로 인천에서도 적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피해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공포를 호소를 하고 계세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뭐 정수장의 가동 시스템을 시민들과 함께 점검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가 남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 일 당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예. 또 이런가 이런 불안감이 그렇죠. 생겨요. 왜냐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이 먹어야 될 이런 물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맞아요.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좀 만들어야겠죠. 네. 예. 오늘 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입법기관으로 저희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예. 만든 입법안은 이제 국회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와 방송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달려라 입법화 가끔 봅니다. 그래요? 재밌어가지고요. 네, 변호사님 나오시기도 뵙고 화면 수도 많이 뵙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 불러줘 너무 영광이고요. 예,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려야겠죠? 네.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